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분명 어제 봤던 것 같은데 필요할 땐 꼭 안 보여요. 지갑, 안경, 약 봉지 하나 찾는데 30분. 청소를 해도 또 어질러지고 매일같이 정리하는데 왜 이렇게 집이 답답할까요? 그 답은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문제는 물건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건 가족도 일도 아닌 물건과의 전쟁이랍니다. 어릴 땐 돈이 없어서 물건이 없었고 이제는 시간이 없어서 물건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집안이 점점 과거의 흔적으로 가득 차 버리죠. 하지만 그 아까워서 버리지 못한 물건들이 여러분의 시간, 돈, 에너지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옷장에 잠든 옛 정장, 서랍 속 오래된 약 봉지, 한 번도 안 쓴 가전제품, 자녀가 두고 간 물건들까지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 삶의 흐름을 막는 장애물이에요. 그런데요,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이 물건들만 제대로 정리해도 매달 생활비가 줄고 청소 시간이 절반 이하로 줄고 무엇보다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정리는 단순히 공간을 비우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다음 장을 여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60세 전까지 반드시 정리해야 할 7가지 물건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건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앞으로 20년을 가볍게 만드는 인생 리셋이에요. 혹시 지금 떠오르는 물건이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오늘 바꿔야 할 첫 번째 신호입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여러분의 삶을 가볍게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 옷장 문 열어보면 가장 먼저 보이는 건 지금의 나가 아니라 과거의 나일 때가 많죠. 직장 다니던 시절 입던 정장, 결혼식이나 모임에 한 번 입고 넣어둔 원피스, 심지어 아직 택도 안 뗀 옷까지. 언젠가는 있겠지. 비싸게 샀는데 버리긴 아깝지. 그 마음 정말 이해돼요. 그런데 그 언젠가가 벌써 10년, 20년째 오지 않고 있진 않으신가요? 사실 옷장 속 옷들이 단순한 천조각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시간이에요. 그래서 버리기가 더 어려운 거죠.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그 옷을 입을 때의 나는 지금과 몸도 마음도 인생도 달랐습니다. 그때의 옷은 그때의 나에게 맞는 옷이었어요. 이제는 새로운 나를 위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 옷을 입었을 때 지금의 내가 편한가? 이 옷을 입고 나갔을 때 기분이 좋은가? 이 두 가지 질문에 아니오라면 그건 보내야 할 옷이에요. 한번 정리해보세요. 신기하게도 옷을 버렸을 뿐인데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고 하루가 단정해집니다. 아침마다 옷장 문을 열 때 입을 옷이 없네가 아니라 이 옷 입고 나가면 기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60세 이후의 옷은 남의 시선보다 나의 편안함과 자신감이 기준입니다. 몸을 조이지 않고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옷, 그게 진짜 나를 살리는 옷이에요. 오늘 저녁 옷장 문을 한번 열어보세요. 지금의 나에게 맞는 옷, 단 3벌만 남기고 시작해보세요. 그 순간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집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도 이런 서랍이 있으신가요? 유통기한 지난 영양제, 누가 줘서 받았지만 한 번도 안 먹은 건강식품, 어디서 산 건지도 모르는 한약 봉지들, 몸에 좋다더라는 말에 사두고 나중에 먹어야지 하며 쌓아둔 것들, 그게 벌써 몇 년째 그대로 남아있지 않나요? 이건 단순히 물건이 많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을 챙긴다는 마음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순간이 시작된 거예요. 영양제는 약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같은 걸 먹는다고 해서 같은 효과를 보는 것도 아니에요. 특히 유통기한이 지난 약은 성분이 변질되면서 간과 신장을 무겁게 합니다. 효과는 사라지고 독성만 남을 수 있어요. 건강 관리에는 사실 3가지만 필요합니다. 꾸준함, 단순함, 나에게 맞는 기준. 의사가 권해준 한두 가지 영양제, 매일 챙길 수 있는 비타민, 그리고 응급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비약. 이 3가지면 충분합니다. 그 외의 것들은 건강을 위한 소비가 아니라 불안함을 달래는 쇼핑일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부터 정리할 때 이렇게 해보세요. 첫째, 유통기한이 지난 약은 즉시 폐기하세요. 한 번만 더 먹고 버려야지는 없습니다.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이 될 수 있어요. 둘째, 성분이나 복용법을 모르는 약은 버리세요. 이름이 기억나지 않거나 누가 준 건지도 모른다면 이미 불필요한 약입니다. 셋째, 비슷한 종류는 한 가지만 남기세요. 같은 효능의 비타민이나 오메가3, 유산균이 여러 개라면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하세요. 선택과 집중이 건강의 핵심입니다. 넷째, 응급용 약은 손 닿는 위치에 두세요. 해열제, 소화제, 밴드류는 깊숙한 서랍 속이 아니라 바로 찾을 수 있는 곳에 두어야 합니다. 다섯째, 약통의 날짜와 복용법을 메모해 두세요. 이건 아침 식후, 저건 저녁 식전.
이렇게 간단히 적어두면 나중에 헷갈리지 않아요. 건강식품을 버릴 때 왠지 돈이 아깝다, 건강을 놓치는 느낌이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하지만 그건 건강을 잃을 때의 두려움 때문이지 실제로 필요한 물건은 아닙니다. 그 아까움은 잠깐이지만 그 물건을 계속 남겨두는 스트레스는 오래갑니다. 건강은 약병에 있지 않습니다. 비워진 공간과 가벼워진 마음, 그게 진짜 건강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건 건강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 전체가 그렇습니다. 요즘 집집마다 전자제품이 너무 많죠. TV, 공기청정기, 전기밥솥, 안마기, 로봇 청소기까지 하나같이 편리함을 약속하지만 정작 써보면 너무 복잡해서 불편함이 편리함을 이겨버릴 때가 많습니다. 처음엔 배우자가 설치해주고 자녀가 설정해줬지만 이제는 누가 옆에서 설명해주지 않으면 손도 못 대는 경우가 많아요. 리모컨이 3개인데 TV는 켜졌는데 소리가 안 나오고 로봇 청소기는 충전이 안 돼서 멈춰있고 안마의자는 전원만 들어오고 작동은 안 되는 그런 상황, 혹시 낯설지 않으시죠? 이건 단순한 기계 고장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지치게 하는 스트레스의 시작입니다. 첫째, 언제부터 안 쓰게 됐는가를 떠올려 보세요. 그 기계를 마지막으로 제대로 쓴 게 언제인가요? 3개월 이상 안 썼다면 그건 고장난 거나 다름없습니다. 전자제품은 사용할 때 가치가 생기지만 방치되는 순간엔 먼지와 불편함만 남습니다. 게다가 고장난 제품을 두면 언젠가 고쳐야지 하는 마음이 매일 쌓여 눈에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로 이어집니다. 고쳐서 쓸 예정이 아니라면 그 공간은 미래의 여유를 위해 비워야 할 자리입니다. 둘째, 복잡한 조작은 불편함보다 위험을 부릅니다. 버튼이 너무 많거나 조작 순서가 복잡한 제품은 나중엔 실수로 잘못 눌러 전기 과열, 감전,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특히 60세 이후엔 시력과 반응 속도가 조금씩 느려지기 때문에 조작이 간단하고 글씨가 큰 제품이 훨씬 안전합니다. 새로 구입할 때는 기능이 많은 제품보다 내가 쉽게 다룰 수 있는 제품을 기준으로 고르세요. 기계가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기계를 따라가야 한다면 그건 이미 삶의 주인이 바뀐 상태예요. 셋째, 복잡함을 단순함으로 바꾸는 정리법. 고장나서 멈춘 기기는 3개월 이상 방치됐다면 바로 정리. 설명서를 찾아도 이해 안 되는 제품은 미련 없이 정리. 기능이 겹치는 가전은 하나만 남기기. 예를 들어 전기밥솥과 압력솥, 전자레인지 중 가장 자주 사용하는 하나만 남겨두세요. 전원선은 멀티탭 1개로 통일. 쓰지 않는 선은 모두 정리하면 안전사고 위험도 줄어듭니다. 리모컨은 라벨을 붙여서 이름 표시. TV, 셋톱박스, 에어컨처럼 바로 구분되게 해두면 헷갈리지 않아요. 이 5가지만 해도 집안이 훨씬 단순해집니다. 넷째, 필요한 제품은 미래를 기준으로. 60세 이후엔 점점 체력보다 편의성, 복잡함보다 안정성이 중요해집니다. 85세 이후를 상상해보세요. 그때는 조작이 간단하고 숫자나 글씨가 크게 보이는 기기, 한 손으로도 작동 가능한 제품이 훨씬 유용할 겁니다. 지금 그 기준으로 다시 정리해두면 미래의 나에게 큰 선물을 주는 셈이 됩니다. 다섯째, 기계의 주인은 나라는 생각으로. 기계가 나를 지치게 한다면 그건 편리함이 아니라 부담이에요. 진짜 편리함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을 때 생깁니다. 정리하고 나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리모컨이 하나로 줄어들고 선이 정리되고 필요한 기기만 남으면 거실의 공기까지 맑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 어떤 70대 부부는 안마의자, 공기청정기, 전자레인지 등 3가지를 정리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장난 기계가 없어지니까 이상하게 집안이 조용하고 마음이 평화로워졌어요. 그게 바로 에너지의 순환이에요. 불필요한 기계가 사라지면 그만큼 여유와 안정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여유는 자연스럽게 주방으로 이어집니다. 기계가 줄어드니 이제는 내 손이 닿는 공간을 돌아보게 되죠. 사실 주방은 집안에서 가장 많은 물건이 쌓이는 공간이에요. 음식, 그릇, 조리도구, 플라스틱 통, 컵, 수저. 그런데 그중 실제로 자주 쓰는 건 10분의 1도 안 됩니다. 60세 이후의 식탁은 가족이 모두 모이는 공간이 아니라 나와 배우자가 하루를 마주하는 공간으로 바뀌어요. 그렇다면 주방의 역할도 달라져야 합니다. 첫째, 이건 나중에 쓸지도 몰라는 금지. 우리 모두 그 마음 알아요. 냄비가 여러 개 있는데도 혹시 몰라서 제일 큰 거 하나 더 남겨두죠. 깨진 접시도 아깝다는 생각에 버리지 못하고 그냥 찬장 한쪽에 쑤셔 넣습니다. 하지만 주방에서 혹시 몰라서 남겨둔 물건은 대부분 다시 쓰이지 않습니다. 그건 음식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저장해두는 공간이 돼요. 매번 꺼낼 때마다 무겁고 불편하고 결국 손이 가지 않죠.
이젠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혹시 필요할까? 가 아니라 지금의 나에게 편한가? 그릇 하나, 냄비 하나라도 손이 편하고 세척이 쉬운 걸로 남기세요. 그게 진짜 생활의 품격이에요. 둘째, 60세 이후의 식사는 단순해야 합니다. 이 시기의 식사는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화가 잘 되고 영양이 조화롭고 부담 없는 한 끼. 그런데 주방엔 여전히 대형 냄비, 오래된 믹서기, 무겁고 커다란 그릇들이 자리하고 있죠. 이런 도구들은 오히려 손목을 아프게 하고 정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이제는 2인용 주방을 기준으로 바꿔야 해요. 작은 냄비 하나, 가벼운 프라이팬 하나, 자주 쓰는 그릇 세트 2개면 충분합니다. 많을수록 불편해지고 무거울수록 마음도 무거워집니다. 셋째, 식탁은 수납장이 아닙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예요. 식탁 위에 약봉지, 영수증, 택배 상자, 과일 바구니 이런 것들이 쌓여 있지 않나요? 식탁은 밥을 먹는 곳입니다. 거기에 물건이 쌓이면 식사는 대충 하게 되고 대화는 줄어듭니다. 결국 집이 기운이 어두워져요. 식탁 위엔 지금 먹을 음식만 두세요. 식탁이 비워지는 순간 집안의 공기도 환해집니다. 넷째, 자주 쓰는 물건은 눈에 보이게 정리하기. 많은 분들이 깔끔해 보이려고 모든 걸 하얀 바구니에 넣고 문 안쪽으로 숨겨두세요. 그런데 이건 정리가 아니라 숨김이에요. 물건이 안 보이면 필요할 때 찾지 못하고 또 사게 됩니다. 그래서 냉장고엔 똑같은 양념이 2개, 3개, 자주 쓰는 조미료, 그릇, 영양제는 한눈에 보이게 손 닿는 곳에 두는 게 진짜 정리입니다. 물건이 잘 보이면 양 조절도 되고 낭비도 줄어요. 다섯째,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유지하는 주방. 주방은 인생과 닮았습니다. 어릴 땐 가족을 위해 요리했고 지금은 나를 위해 차립니다. 이제는 효율보다 안전, 많음보다 여유가 더 중요해요. 무거운 냄비 대신 가벼운 전기포트 하나로 차를 끓이고 식사 후엔 바로 정리할 수 있는 단순한 구조로 바꿔보세요. 식탁이 깨끗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주방이 단순하면 하루가 여유로워집니다. 정리의 핵심은 버리는 용기가 아니라 지금의 나를 위한 기준을 세우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기준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자주 쓰는가? 혼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가? 청소와 관리가 편한가? 이 3가지에 모두 예라고 답할 수 없다면 그건 더 이상 내 물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가 독립하고 떠난 뒤 그 방 그대로 두신 분 많으시죠? 책장에는 교과서가, 서랍엔 작은 편지와 메다리, 옷장엔 대학 시절 옷이 그대로 걸려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물건들을 볼 때마다 가슴 한켠이 뭉클하면서도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지지 않나요? 언젠가 애들이 가져가겠지. 이걸 버리면 마음이 허전할 것 같아서 그 마음 너무 잘 압니다. 하지만 사실 자녀는 이미 자신의 삶 속에서 그 시절을 충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기억은 물건 속이 아니라 마음 속에 남아 있어요. 자녀가 두고 간 물건은 그들의 과거이자 우리의 미련이기도 합니다. 그걸 정리하지 못하는 건 추억을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끝내지 못했다는 마음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그 역할을 내려놓아야 할 시간이에요. 이제 남은 공간은 아이의 인생이 아니라 부모님의 새로운 삶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정리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정리의 기한을 정하세요. 이번 달 안에 가져가지 않으면 내가 정리할게. 이렇게 미리 알리면 대부분은 안 가져갑니다. 그럼 미안해하지 마시고 과감히 비워주세요. 둘째, 물건 대신 사진으로 남기세요. 아이의 첫 신발, 상장, 그림 같은 건 사진으로 찍어서 폴더 하나 만들어두면 충분합니다. 그게 진짜 추억 보존이에요. 셋째, 그 공간을 나를 위한 자리로 바꾸세요. 아이의 방이 아닌 나의 취미 방책 방명상 공간으로 바꾸면 그때부터 마음이 이상하게 밝아집니다. 그렇게 공간이 비워지면 마음이 새로운 관심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미뤄뒀던 취미, 건강을 위한 운동, 다시 나답게 살아보고 싶은 열정이 조금씩 피어오르죠. 여러분, 혹시 집안 어딘가에 언젠가 다시 써야지 하고 놔둔 운동기구, 취미용품 있으신가요? 접혀있는 러닝머신, 먼지만 쌓인 요가 매트, 한번 쓰고 넣어둔 그림 물감, 뜨개실, 통기타. 그 물건들을 볼 때마다 내가 왜 저걸 샀을까? 그때는 열심히 해보려 했는데 이런 생각 한 번쯤 하셨죠? 사실 그 물건들은 우리의 의지와 꿈의 흔적이에요. 그래서 쉽게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지금 그 물건들이 우리 삶에 도움을 주고 있나요? 아니면 죄책감을 주고 있나요? 어떤 분들은 운동기구를 볼 때마다 이젠 몸이 안 따라줘서 하며 스스로를 자책하시기도 해요. 하지만 그건 게으름이 아니라
삶의 단계가 바뀐 것뿐이에요. 60세 이후의 운동은 근육을 만드는 게 아니라 몸을 편하게 움직이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복잡한 기구보다 가벼운 스트레칭 밴드 하나, 산책 30분이면 충분해요. 취미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엔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걸 이제는 할 수 있음이 아니라 지속할 수 있는가가 기준이 돼야 합니다. 이제는 그 공간을 새롭게 써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꼭 한 번은 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죠. 그때 남겨진 물건들이 가족에게 추억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큰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서류, 낡은 옷, 오래된 물건들, 그리고 비밀번호를 모르는 디지털 계정들까지 이 모든 걸 정리하지 않으면 남은 가족이 대신 정리하느라 눈물 속에서 며칠, 때로는 몇 달을 고생해야 해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진짜로 필요한 건 물건이 아니라 정돈된 흔적입니다. 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떠날 때 아이들이 힘들지 않게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내 서류는 미리 모아두고 비밀번호는 수첩에 정리해놨죠. 그건 단순히 깔끔한 준비가 아니라 가족에게 남기는 마지막 배려이자 사랑이에요. 지금부터 이렇게 정리해보세요. 첫째, 중요한 서류와 유언 관련 문서는 한 곳에 모으세요. 등기부등본, 통장, 보험증서, 신분증 사본 등은 가족이 쉽게 찾을 수 있는 파일함에 정리해두면 됩니다. 둘째, 개인 물건 중 공개하기 어려운 건 직접 정리하세요. 일기, 편지, 추억 상자 같은 것들은 가족이 대신 열어보지 않아도 되게 본인이 정리해두는 게 가장 편안한 마무리예요. 셋째, 디지털 자산도 잊지 마세요. 핸드폰, 이메일, SNS, 유튜브, 은행 앱의 비밀번호는 신뢰할 수 있는 가족 한 사람에게만 기록을 남겨두세요. 이건 슬픈 준비가 아니라 가족이 미소 지으며 우리 부모님 참 현명하셨다 하고 기억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물건을 남기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남기세요. 그게 진짜 유산이고 가족에게 남기는 가장 따뜻한 선물입니다. 정리를 한다는 건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건 지금까지의 삶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시간을 준비하는 일이에요. 지금까지는 가족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남을 위해 살아오셨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당장 큰 걸 버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서랍 하나, 서류 한 장, 컵 하나라도 좋아요. 그게 바로 새 인생의 첫 걸음이 됩니다. 정리는 끝내는 일이 아니라 새로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지금의 여러분 안에 이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결국 정리는 물건을 버리는 게 아니라 나의 시간을 되찾는 일입니다. 집안이 깔끔해지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고요해진 마음엔 여유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여유 속에서 지금까지 미뤄뒀던 소중한 것들이 하나둘 다시 빛을 내기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가볍게 만드는 지혜 제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는 오늘 이 물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가 될 겁니다. 이제 내 공간이 아니라 내 삶을 정리하는 시간, 그 시작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